안녕하세요. 뽕을 품는 누의 이승환입니다. 라오스는 일교차가 지금 심해요. 지금 1월이라서 심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지금 라오스 분들은 잠바 되게 두꺼운 겉옷을 입고 계세요. 그래, 현재 한 13도? 새벽 아침은 13도까지 떨어지는 거를 제가 확인했거든요. 근데 이제 13도까지 떨어지면 누에한테는 좀 안 좋은 것도 안 좋지만 좀 치명적일 수 있어 갖고, 저희가 이제 뭐 간이로 좀 할 수 있는 대로 좀 하우스 형태로 이렇게 임시로 대처하기는 했어요. 그래갖고 한 지금 20도 그리고 19도 기아로 더 떨어지지 않게는 제가 이제 임시로 조치를 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임시 방편이고, 그리고 이제 낮에 또 더워지니까 당연히 누에 건강에는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갖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이제 개선을 해야 되고, 제가 라오스 와갖고 누에를 하다 보니까 라오스 농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문의도 오고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오늘은 뭐 조금 간단하게 좀 라오스 농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설명이라기보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아는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라 2021년도 라오스 농업 관련된 거를 참고로 제가 한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갖고 정리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는 농업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GDP의 약 한 15.5%, 그리고 노동 가능 인구의 62%가 농업에 종사를 하는 핵심 분야거든요. 그리고 특히 라오스는 농업에 대해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2022년 및 2030년, 2025년 및 2030년의 목표를 지금 세워두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의 발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 안보 증대 및 현대화, 그리고 생산성 증대 등에 이제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라오스뿐만이 아니라 뭐 인근의 베트남, 태국, 뭐 미얀마,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의 진출이 상당히 활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러니까 중국 자국에서 그냥 100% 나온 걸 갖고 메이드 인 차이나로 얘네들이 하지 않고, 양장 같은 경우 태국, 베트남 뭐 이런 곳에서 수입을 해서 재가공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뭐 2차 뭐 그런 걸 통해 갖고 메이드 인 차이나로 바꿔버려요. 그래갖고 이 중국의 라오스도 수출의 의존도나 그런 게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실례로 제가 있는 이 지역이 탈렛이라는 곳에 이제 폰홍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대규모의 바나나 농장과 대규모의 플라스틱 공장이 중국으로 진출해 있는데, 제가 좀 이제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 일단 규모가 상상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 바나나 농장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제 드론을 띄워서 한번 확인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끝이 보이지를 않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공장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우리나라로 비교를 해서 얘기하면은 아주 넓은 대학교의 한 뭐 10배. 대단한 나라구나 중국이, 그리고 무서운 나라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있는 이 지역도 활발해요. 경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국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라오스의 특징이 쌀이 좀 주력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쌀 농사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제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규격화가 좀 갖춰져 있는 형태예요. 예, 그리고 쌀이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래갖고 쌀 농사의 의존도가 높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제가 이제 가축을 좀 유심히 봤거든요. 라오스에 와서 가축을 좀 유심히 봤는데, 가축 같은 경우는 좀 방목 형태예요. 그래갖고 그 우리나라 소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소들은 특정 공간의 사육 형태인데, 그 라오스는 당연히 그 사육장이 있는데, 사육장이라고 해갖고 우리나라처럼 무슨 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울타리 쳐놓고 그게 사육장이고, 대부분 사육장에서 날씨가 따뜻할 때 이제 지금 아침이 지나면서 이제 그 점심으로 넘어가, 이때부터 이제 소를 풀습니다. 도로에 그냥 풀어버려요. 그래갖고 방목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소보다는 조금 말랐지만 좀 건강해 보여요. 애들이 아주 자유로우니까. 그리고 뭐 차나 사람이 지나가도 크게 뭐 이렇게 경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애들이. 그 점이 제가 좀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 여기가 방목으로 해서 키우는 게 건강에 좋아서 그렇게 키우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모르는 다른 점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농가 분들께 한번 물어봤더니 사료 비용이 없어 갖고 이렇게 방목으로 해서 있는 풀 다 뜯어 먹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자급자족의 농업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농업도 고령화로 넘어가면서 자급자족 형태로 이제 특징을 갖고, 그리고 이제 기업형이나 아니면 그런 곳에만 이제 대규모로 저희가 이제 변해 있는 추세인데, 우리 라오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키워서 뭐 여유가 되면 좀 팔고, 그냥 우리가 키워서 먹는다라는 그런 마인드예요. 그리고 여기가 좀 특이한 게, 판다라는 개념이 시장에 나가서 파는 개념도 있지만, 뭐 체계적으로 도소매 이런 거는 조금 제가 아직은 확인을 잘 못했고요. 그냥 집집마다 가판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나가서 그냥 팔아요. 근데 파는데 다 잘 팔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집 앞에 그냥 그 간이로 이렇게 물건 팔 수 있게 그냥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다 팔아버리세요. 좀 그런 게 좀 유심히 제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생산 기술이 부족하고 자본의 제약이 좀 많죠. 우리 그 양잠을 예를 들면은 지금 누에를 이렇게 저희가 키우고 있는데, 새벽이나 아침에 추움에도 불구하고 낮에 이제 덥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게, 사실은 이렇게 가면은 낮하고 새벽하고 일교차가 너무 심해갖고 누에 건강에 상당히 안 좋고, 누에 건강에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최종 결과물이 품질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다 보면 실크의 크기나 그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그거를 좀 이렇게 그 기술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인지를 잘 못하고 그냥 뭐 냅두고 그냥 뽕잎 주고 키우는 그냥 마인드세요. 뭐 얘를 어떻게 하면은 더 극대화시키고 품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그런 생각들은 없으셔갖고, 처음에 첫날 이제 여기 그 어르신이 한 20년 정도 양장 경력이 이 마을에 유일하게 있으신 분인데, 첫날 제가 와갖고 제가 키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
그런 기술이나 뭐 대단한 기술도 아닌데 기술이나 체계적이고 뭐 이렇게 또 밥 주는 형태나 아이들 이렇게 그 각 잡는 이런 것들을 딱 보시더니 그때부터 이제 되게 저한테 그 많이 배우시려고 하셨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갖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르신들의 도움이 있어갖고 그래도 뭐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누에를 조금 그래도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정도로 라오스가 그런 쪽에 되게 상당히 취약해요.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시간에서 뽕밭에서 누에를 줄 뽕잎을 작업을 하면은 많이 따면은 한 1시간에 한 500kg까지도 준비를 하거든요. 한 사람으로 따지면은 한 사람이 우리 그 유유마을 진짜 잘하는 형님들이나 선수들 보면은 1시간에 뭐 한 300kg에서 500kg까지도 뽕잎을 한 300kg 전후로 뽕잎을 따버려요. 그리고 누에 밥 주고 그리고 오후에 다시 한번 그 작업을 또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누에에게 뽕잎을 주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그 뽕밭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한 70년도 후반 80년도 초반에 누에를 키울 때 누에를 그때도 많이 키운 게 아니라 한 2만 마리 한 장을 키우는데 집에서 사랑방 같은 데서 키웠잖아요. 그때 그냥 산에 가서 뽕 따셨던 기억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 9km 가갖고 차 타고 9km 가갖고 산 탄 다음에 뽕잎 따갖고 와서 누에에게 줘요. 그러다 보니 1시간 작업하면은 10kg도 못 따요. 그러니까 일의 생산성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죠. 그게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라오스에 와갖고 산도 아니고 산을 타갖고 건강한 뽕잎을 찾아서 그걸 또 애들이 뽕잎이 혹시라도 병에 들지 않았는지 또 분별해 갖고 그나마 그걸 갖고 와서 지금 이 누에를 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 정도로 이렇게 라오스의 생산 기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해야 되고,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기회일 수 있다 라는 점으로 짧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상품에 대한 농산물 전역에 대한 품질 관리나 인증 제도가 라오스에 상당히 미비하더라고요. 특히 1차 산업, 농업의 1차 산업 생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 가공에는 상당히 취약해요. 라오스의 단점 중에 하나거든요. 라오스 물가가 조금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그 농산물이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은 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데, 뭐 이렇게 공산품이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 제조 가공하는 부분들은 태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물가가 좀 비쌉니다. 태국의 의존도, 태국이나 베트남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는 그런 제반 기술이나 환경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라오스 현지 사업가분들의 말을 이제 들었을 때는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라오스도 생기고 있다. 공장 형태들이. 네, 그렇게 제가 이제 전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중국, 태국, 베트남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역사적으로 라오스하고 태국은 별로 이렇게 친한 나라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잡농업에서 얘기를 하면은 좀 이제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환경적인 부분은 당연한 얘기,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작업을 했을 때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한다라면은 라오스에서 양잠의 대량 시스템으로 넘어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불가능하지 않다 정도로 제가 이제 양잠 산업과 라오스 농업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갖고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아이고 뭐 간단하게 얘기했는데도 벌써 15분이 지났네요. 네, 뭐 자세한 거는 저도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고 논문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외교부 문서 같은 것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있는 동안 현지 분들과 현장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현재까지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좀 그래도 이제 가슴에 조금 의미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명절이죠. 근데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그 개념이 좀 약해졌어요. 저도 그래갖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에도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건강히 잘 있다가 한국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